때문에 지금 KB가 지금 코리아 베스트룸 됐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아유, 하여튼 삼성화재. 내가 지금 예. 3년 동안 네. 예? 전립선 가지고 얼마나 당했으면 어? 아 형님 혼자 망가지시는 게 낫죠. 저까지 꼭 그렇게 똥물을 묻히셔야겠어요. 아니야 그게 우리는 한 명이라도 살아야죠. 아니, 같이 가야 돼. 자 그럼 같이 가시겠습니까?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희 괜찮을까요? 네. 자 장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인터넷 연결됐을까요?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14포인트 올라서 0.63%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227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3포인트 올라서 오우. 0.49% 68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이제 어제랑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좋습니다. 956개, 하락은 286개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어제 오후장 흐름을 좀 이어가고 네. 있다. Let's get it. 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가 추가로 1%더 오르고 있고요. 어허. SK하이닉스가 1.7%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허.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어제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카오. 네, 오늘도 좋습니다. 네이버가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어허. 카카오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어제 유일하게 좀 안 좋았던 섹터 중에 이제 하나가 음식료하고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조선 안 좋았죠. 조선. 네. 어제 뭐 태조 이방원 쪽이 다 안 좋더라고요. 조선이 사실. 굉장히 예. 안 좋았어요. 조선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 한국 조선해양만 올랐고 나머지 조선사는 좀 안 좋았어요. 아 근데 올해 나 느낌이 약간 정프로의 시대. 오늘 이 사태도 예. 뭔가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진짜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오늘의 이 급변 사태는 정프로의 진짜 계좌의 급변동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오늘 가져봅니다. 2차 전지가 오늘은 또 괜찮아요. 어제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반등해주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뱅크가 오늘 한 3% 정도 올라오는데 뭐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또 카카오페이도 4%좀 오르는데 아마 이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지만 중국의 이제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막 급등을 좀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급등? 예. 그 엔투그룹 네. 그 자본 확충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뭐 중국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5% 올랐고 한국금융지주가 2.7%, HMM이 2.8% 정도 올랐고 어제 음식료가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락해 버렸거든요. 어제요? 근데 아마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갈아탄 것 같더라고요. 음식료는 좀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좀 팔고 근데 오늘은 일단 다행히 오리온이 한 2.5%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2.4%, 금호석유가 2%.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크래프톤이 좀 좋진 않습니다. 1.8% 정도 좀 내려갔고 OCI가 마이너스 1%인데 그 수요일 날 이제 밤에 발표된 폴리실리콘 가격이 25%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추가로 1% 더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이 1%, 삼성물산이 한 1%, 그리고 국제유가 좀 빠지면서 S오일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반등은 해주는데 일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도 대부분 이제 강세 출발을 해줬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상승폭이 좀 큰 기업은 ST팜이 한 4.5% ST팜. 예,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2%, 또 폐배터리죠. 그 성일하이텍이 성일하이텍. 2%. 예, 2%. 성일하이텍 공모가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성일하이텍? 많이 올랐죠. 응? 예. 성일하이텍이요? 그때 뭐 2배. 완전 대장주였잖아요. 예. 그리고 좀 빠지긴 했어도 예, 여전히 뭐 그래도. 높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모처럼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한 2% 오르고 있고 두산테스나가 한 1%, 펄어비스가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1.7%, 파크 시스템즈가 마이너스 1%, 콜마 BNH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면서 뭐 업종별로 크게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들이 일부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올라서 0.5% 정도
상승세 손전에도 아닌데? 기록. 예. 아 삼성전자는 한번 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예, 가면 예. 또 5만 5천 원 깨진다고 막 또 그러더니 바로 5만 8천 원 거예요. 밸류콜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코스닥은 조금 이제 코스피보다는 네.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예, 코스닥은 그러니까 상승 종목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자체가. 조금 일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등락률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체로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한 1,500개, 600개 되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273억, 어제도 이제 전기전자 위주로 집중 매수를 했는데 네. 오늘도 273억을 사고 있고 주로 사고 있는 건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400억 산다는 건 다른 건 이제 판단 얘기죠. 네네. 그래서 거의 그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인 것 같고 네.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오늘도 좀 매도긴 한데 사실 어제 투신과 연기금이 좀 샀는데도 뭐 매도가 좀 나왔던 건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시작하자마자 500억 금융 투자가 좀 매도하고 있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오래 지나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사실 이런 날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 머릿속으로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차라리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샀어야지. 예.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이. 아 이제 막 기분도 산뜻하고. 근데 2021년 요맘때가 어떤 상황인지 딱 기억을 해보세요. 21년? 2021년 요맘때 요맘때. 삼성전자 구만전자 갈 때거든. 근데 내가 한 30년 가까이 그때 당시로 주식하면서 그런 날 처음 봤어요. 1월 며칠인데 네. 개인 순매수가 있잖아. 4조 들어온 날 있어요. 하루에 뭐 한 4, 5조 네, 그냥 4조 쫙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21년. 2021년 1월 초에 저는 그 날짜도 기억나요. 1월 며칠에 1월 9일인가? 그게 1월 9일이고 1월 9일이었죠. 1월 두 번째 월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들이 연말 연초에 생각을 엄청 네, 그때 맞아요. 방송에 그 얘기 했을 거야. 야 우리 저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다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젠 주식할 결심을 딱 한 거지 그때. 근데 이제 올해는 내가 보니까 올해도 내가 딱 봤거든. 그랬더니 생각하다가도 아니고 심플하게 헤어질 결심을 한 거야. 주식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제 두 분도. 내가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오늘은 인터넷 쪽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가 3.5%, 카카오가 2% 오르다 보니까 중국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기업들 좀 강하고요. 웹툰주들이 어젠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건설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모처럼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올라가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금융지주가 또 카카오뱅크 좀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좀 지분이 가는 많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요즘에 계속 좀 배당 확대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도 좋은 분위기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고 영화 관련주도 그러니까 콘텐츠주들이 좀 오늘 좋은데 특히 콘텐츠리 중앙이 한 6% 정도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중국의 OTT 거기에 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이치인가요? 거기 플랫폼에. 해외에서는 근데 인기를 얻기가 뭐 물론 이제 워낙 연기들도 잘하고 했지만 아이템 자체가 그들이 뭐 IMF를 할 거예요. 뭐 무슨 분당 개발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조금 그렇지 않나요? 별로 코멘트 안 하려고. 아 언급할 가치도 없다. 헤어질 결심이야 지금. 아 지금은 헤어질 결심이에요? 재벌집 아들과 아들과 마지막 해가 영. 아 그거 여전히 그거 좀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마지막 해는 그러시구나. 너무.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스포가 되니까. 아니면 이제 뭐 네. 다 보실 분 다 봤는데 네. 그런가? 네, 그 쓴 작가분이 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얘기 좀 해줘. 네, 그건 좀 아니었다. 급변 사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 무슨 급변 사태?
힘들게 썼는데. 마지막은 너무했어요. 그 SNS 난리 난 거 아시죠? 아니 그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오히려. 마지막이? 네. 그래? 야 이렇게 또 보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희망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거 막 우리는 이제 상정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간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좀 딱 고향 누나라고 너무 하시네 진짜. 다들 그렇게 반영하는데. 요즘은 또 내가 저기 월트 디즈니 플러스에 열중하고 어제 나왔잖아. 어제 5화가 나왔어요 어제. 카지노 메시지. 어제 어떻게 손석구 씨 좀 나왔어요? 손석구가 어제 나왔지. 아 어제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요. 손석구가 나는 깡패로 나올 줄 알았더니 형사로 나오더만. 야, 마닐라에 파견받은 형사. 스포 장난 아닌데. 야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걸 또 공개를 해버리시네요. 이게 무슨 스포야? 손석구 나온다는데. 손석구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뭘로 나올까? 아. 범죄자로 나올까? 아니면 아니 근데 사실 예고편이 이미 나와 있어서 예고편- 이미 예고편에 나와 있어요. 틀면요. 나와 있었어. 유튜브 조회수 200만 조 이상 나와 있어요. 예고편이 200만이에요? 이거 유튜브에 그 이제 영화 읽어주는 남자들 뭐 이런 거 네. 많잖아요. 엄청 나온다니 지금. 예고편도 뭐고 이미 형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고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게 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중국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관련 제작사들이 좀 급등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드라마 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대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역시 오늘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증권 업종이라든가 또 오늘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도 동반해서 뭐 대부분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좀 안 좋은 섹터가 요즘에 좀 정유주가 좀 안 좋습니다. 유가가 또 오늘 새벽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SOL, GS가 좀 빠져 있고 어제 이제 건설 대표주들은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그 삼성물산이 좀 빠지다 보니까 다시 좀 대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카지노 업체들 약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통신주 일부 좀 밀리고 있고요. 카지노 업체는 좀 빠져요. 카지노 업체들 중에 이제 정식 카지노 회사들은 좀 올라가는데 오늘 보니까 GK라고 그 토비스라고 이게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가 조금 이제 하락폭이 좀 밀리고 있다 슬롯머신 보니까. 모니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큰 변화는 없는데 오늘은 이제 강세장이다 보니까 좀 빠지는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 도시가스 회사도 좀 밀리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도 한 10% 많이 가까이 빠졌어요.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온 현상 때문에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스 업체들도 계속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조선주도 아무래도 이제 LNG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좀 가스가 받는 것 빠지니까. 같아요. 예. 근데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이 1% 이상 오르고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은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차별하죠, 무조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올해 되겠습니다. 정프로가 차별하죠. 차별하죠. 형님 정프로한테 붙어버릴까? 안 돼요. 나의 올해는 난 누구도 안 데려갈 거예요. 무조건 나 혼자 갈 거야. 그렇게 내가 작년 재작년 버림받을 때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차별합니다 올해는. 한국조선해양도 잘 가고 있고요. 네. 자화전자도 많이 또 가고 있군요. 네. 5% 가까이. ST팜이 6% 넘게 지금 오르고 네, 있고요. ST팜도 많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펄어비스가 4% 펄어비스 넘게. 게임즈에서 제일 좋네요. 게임즈 좋네요. 네. 호텔실러 2.5%. 아니 뭐야 조선주에서 제일 좋고 네. 게임주에서 제일 좋고. 네. 오늘 백신주에서도 좋고. Why not? 이거 아니 정프로. 뭐 이상해요? 와 이런 날이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은데. 호텔업계에서 호텔실러 제일 좋지 않나요 혹시? 2.5%. 네,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와. 네, 금호석유 네. 2.8%. 호텔 중에 뭐 상장되기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있어요. 또 있어? 호텔도 아난티하고 서부티엔이. 왜 그러세요? 아니, 호텔업계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호텔 들어가는 상장사는 거기밖에 없어. 이름이 호텔. 아 호텔. 자, 고맙습니다. 또 뭐 있나?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리포트 봐야죠. 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중국 정부의 이제 자국 인터넷 기업 규제 완화. 뭔데 저게? 우리 제작진 분위기 진짜. 좋은데 그거 저걸 띄우냐? 얼마나 저기 머리 가리고 16만 2천에 사서 지금 7만 5천 2백원. 아니에요. 아니 10만 원에 사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무슨 10만? 아닌가요? 야, 지금 그림 똑바로 올 16만 원 아닌 걸로. 신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엄경화 의원이 얘기할 때 10만 6천 원쯤? 아, 맞아요.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11만 원 약간 안쪽이었어요. 네. 야 얼굴 내줘 빨리. 얼굴 쭉 밑으로 쭉 내려봐.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닙니다. 저 그래갖고 그때 막 그때 저기. 그렇지 저기. 저기 맞아. 저기는 굉장히 가차워 보인다. 7만 5천 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이제. 남았다. 좀만 올라오면 한 됩니다. 4만 원 가면 네네. 되지. 차별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네. 좋단다. 그래서 그 중국 정부의 이제 자국 인터넷 기업 규제 완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그 12월 30일 날 날짜로 이제 엔투그룹 소비자 사업 부문이 제출한 자본 조달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자본금을 80억 위안에서 185억 위안으로 증자될 예정이고, 네, IPO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엔투그룹이 2년 전인가요? IPO 실패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자본 구조를 좀 이렇게 좀 확충을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확실한 플랫폼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면 중국 인터넷 기업들 PER이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같이 동반해서 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나 뭐 카카오뱅크나 다 일제 올라가는 것도 요 영향을 일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메리츠 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중국 11월 스마트폰 출하량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중국 11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2,222만 대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36.2%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건 12월 데이터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한 날짜가 12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데이터가 좀 살아나면 이 위드 코로나 효과가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근데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해도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얼마만큼 영향을 좀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재고 소진이 좀 발생한다면 올해 좀 중국 스마트폰 업황은 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데이터에 뭐 실망하기보다는 12월, 1월에 나올 데이터를 좀 천천히 확인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의 김세련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 담당하시는데 둔천주공 PF 리스크 요즘에 얘기가 좀 나오니까 좀 자료를 좀 썼어요. 그래서 1월 19일 날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게 7,231억 원 규모인데 1월 17일 날이 이제 일반 분양 계약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차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리죠. 이제 그렇죠.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데 지금 우려가 이것도 만기 연장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일반 분양 계약금 받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분양 나면 또 못 갚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시공사 연대보증 금액이 현대건설이 2,005억이고 롯데건설이 1,710억, 대우건설이 1,708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률이 50%인 PF 현장도 과거에도 이게 차환이 무리 없이 일어났대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니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로 보면은 계약률이 50%만 돼도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그 코멘트가 좀 있었고, 그리고 계약이 만약에 이제 100%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매출액이 총 4.7조 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업지가 후분양이니까 초기 계약금 20%만 받거든요. 그래서 9,430억 현금이 좀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7,231억 원을 그냥 차환이 안 돼서 갚으려면 77%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딱 갚을 수 있는데 지금 우려가 좀 크잖아요. 이거 미분양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시장 안정 대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을 줄어들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 마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큰 거야. 거죠. 8년 동안 못 팔아먹을 줄 뭐 내가 지금 왜 사? 그죠. 그런데 1년이야? 1년. 그렇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그렇지. 예. 그런 게 그런 처방을 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둔주의 실제 계약률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예. 있겠다 이런 예측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계약률은 77%인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소형폰수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소형폰수 비중이 43% 비중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59제곱미터 이상 평형이 모두 계약된다. 이제 아무래도 좀 중대형 평형은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6,230억 정도 현금이 회수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PF 때문에 부도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건설이나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유동성 확충 노력을 좀 해왔기 때문에 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럼에도 차환에 실패한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레고랜드 사태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어쨌든 1월 중순에 요거는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징크스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용산 저기 있죠, 용산 저기 철도 창부지. 그 왜 용산역 뒤에 보면 옛날에 네. 딱 100몇층짜리 올리고 막 뭐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무슨 마스터 플랜만 나오면 부동산이 맛이 가버려. 아, 아 그래요? 옛날에도 저 한강 르네상스 옛날에 해가지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와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10년 동안 표류에다가 요번에 다시 뭐탁 했는데 또 부동산 또 이렇게. 아 그 지금 그건 또 약간 계획. 아니 그건 이제 그렇진 가긴 않고. 가는데 아 그래요. 묘하게 그렇더라고. 묘하게 그렇지. 근데 뭐 그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진 않았을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닌데 어떤 묘하게 분위기 징- 전체가. 예. 징크스라 했잖아. 아 그리고 또 대우건설이 피인수되면 딱 그때에서 또 승자 저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다음에 또 네? 옛날에 또 아시아나가 대우건설 먹었을 때 네, 그 뭐가 희한해. 있었었죠.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징크스가 나온 것 같아. 정프로가 뭐죠? 급변 사태와 정프로의 계좌 수익률은 일치한다. 굉장히 좋은 시. 아이 여기 고맙습니다. 붙기로 했어 오늘. 네, 아침마다 그럼 저는 그건 아니고요. 자 리포트 그리고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흥국증권의 이의진 연구원님이 사실 어제 요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BOE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1등 업체죠. 요게 이제 LTPO라는 방식의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인데 요 대량 양산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아이폰 프로 모델에는 LTPO 방식의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데 원래 LTPS랑 옥사이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LTPS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그 실리콘이라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다결정 실리콘을 만드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 전자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지고 소비 전력을 줄여준대요. 근데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전력이 좀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옥사이드. 옥사이드는 실리콘이 아니고 금속 산화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LTPO는 지금 거의 삼성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한 건지 저도 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 좋은 점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BOE가 이제 이쪽에도 좀 뛰어들었다. 그래서 좀 요거를 애플에 좀 뭐 내년도부터 좀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니죠. BOE가 이걸 했다는 건. 아 BOE가 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이게 대량 양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수율까지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만드는데 LG도 처음에 초기 수율이 굉장히 불안정했었대요. 네. 근데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고 내년에 BOE가 이거를 공격적으로 납품한다면 한국 디스플레이 그 LG한테 또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쟁을 또 하고 삼성한테도. 그래서 애플 워치 같은데 좀 들어가나 보네요. 예. 이 디스플레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폰 프로 모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폰 프로에? 아, 삼성이 지금?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삼성이. 근데 이제 이걸 BOE가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 요거는 이제 그래서 좀 계속 우리가 좀 디스플레이 쪽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요 애널리스트 분 의견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워낙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라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적용된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 프로 프로, 13 이후로 모두 다
프로 제품들은 아마 요거 디스플레이 네, 쓰는 것 같고 애플 와치도 요거 쓰고요. 삼성전자의 Z 폴드 2 이후는 그리고 뭐 S21 울트라 이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고급 기종에 하여튼 네. 많이 네.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TPO. 네. 이름이 너무 어렵네 이거. LTPO가 뭐의 약자냐면요. 앞에가 아마 레이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아마 약자일 거예요. 아마. 예. Ultimate Project on Side.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L은 일단 로우구나. 아, Low low. 난 로우인 줄 temperature, 알았더니.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온 다결정 산화물. 자, 어렵네. 에? 어려워. 에이, 뭐 이 정도 또 해줘야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보고서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오늘은? 네, 오늘 금값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금값, 국제금은 살짝 좀 오르고 있는데 1,859달러 정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올랐어요? 금, 음. 국제금 시세는 약간 뭐 빨간색 오른 거로 나오고요. 휘발유는 약간 하락. 환율은 1,269원 30전. 저기 나오고 있네. 저기. 저게 이제 저기 지금 나온 분이 저 오른쪽에 남자분이 누구죠? 저분이 필인가? 왼쪽에 있는 분은 박하윤. 씨가? 그러네요. 예. 언제 찍은 거예요, 저거? 2달 됐습니다, 저게. 저기 이제 그 금 투자하시는 분인데 예. 금 투자 전문가이신데 한국분. 한국분이죠. 어디라고 생각하셨죠? 조기원 작가시네. 네. 조기현 작가. 아니 저 밑에 있는 분이 동일한 분이면 약간 좀 이국적이시네. 표정이. 저분이요? 네. 이승기 좀 닮지 않았어요? 웃음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근데 그 조기현 작가라고 금 관련된 뭐 금 투자 관련된 책도 좀 내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금과 은 투자 뭐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 아니 근데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진짜 치과 선생님들 있잖아. 치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이 금리를 한다대. 응? 금리를 한대요. 금리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아말감이나 뭐 이런 저 임플란트 왜 그런 재료 있잖아. 그런 걸로 안 하고 금리를 한대. 금리를. 왜요? 그게 이제 무결점이니까 몸에 제일 좋은 거라는 거야. 금이. 그 치과 선생님들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 할 치과 때는 치료할 때는 금리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이제 재테크 용도는 아니고. 아니지. 그 외모 이런 거 안 보고 건강만 해가지고 금리를 한다는 거야.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금색 왜 이쁜데? 요즘에 그 래퍼들 막 다 금리 막 하잖아요. 근데 50대 아저씨가 이하고 그러면 되겠니? 자, 그래서 근데 그 금리 그거 이제 금리빨 삽니다 갖다 주면 이제 거기서 또 돈 주는 거죠? 요즘 그런 거 안 줄 걸 주나? 있던데 저희 요즘 동네. 하나 요즘도? 저희 동네 그 구두방 옆에 있던데요. 구두. 금리빨 삽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동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방동에 그 성대시장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참 좋습니다. 뭐가 좋아? 뭐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보다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음. 막 그 가면 그 뭐죠 그 옷가게에도 막 옛날 그 올리비아 로렌 뭐 이렇게 풍기인견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BYC 매장도 있거든요. 요즘 그런 거 보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BYC가요 부동산 자산만 2종가돼. 그렇게 부자예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2천억인가 그럴걸? 볼까? BYC가? BYC가 부동산 자산이 2조인데 시가총액은 2천억이에요? BYC 자산이 얼마야 이게? 아죠. 시가총액이. 네. 하여튼 제 대방동 쪽에 요즘 있는데 뭐 하여튼 맛있는 것도 많고. 시가총액 2,352억이네. 그래서 지금 저 펀드에서 이거 지금 주주 저거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산은 그렇게 많은데. 부동산 엄청 많지 이게. 이게 그래요? 아마 전북 지역일 걸요. 뭐예요? 그 부동산 갖고 있는 데가? BYC 이게. 저기. 자, 역시 뭐 이런
대화에는 전혀 또 참전할 생각이 없으신 우리 여기사님. 뭐 어떻게 뭐 인터넷 뭐 보고 했었어요? 어디 커뮤니티 들어가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뭐 주식시장에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오늘 좀 올랐나 더? 네 19포인트까지는 올랐네요. 네. 코스닥도 지금 한 3.2 포인트 네. 올랐으니까요. 네. 오늘 위메이드 삼총사가 좋다. 네 그러네요. 또 위메이드 삼총사 중에 하나 또 있잖아. 위메이드 맥스 응. 3%. 야, 너 요즘보다 안 되는 게 없네. 네, 뭐 수치면 3%니까 수치는 3%야. 와, 그냥 뭐 까딱한 5%? 종프로 붙어야 돼. 네. 종프로한테 붙어야 되겠어. 아유, 뭐 함부로 이렇게 붙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네네. 네, 여미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